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18% 급등, 강남권은 무려 24%가 넘게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올라서 좋아할 사람은 없죠. 특히 은퇴한 5060 세대에게 이건 기쁨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팔지 않은 집값은 화면 속 숫자에 불과하지만 당장 내 지갑에서 나갈 세금은 뼈아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득 없는 은퇴자들을 덮친 부동산 공시가 쇼크 5가지 핵심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당하기 힘든 보유세 폭탄입니다. 정부가 시세 반영률인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인위적인 보정 없이 오롯이 작년 한 해 치솟은 실거래가만 반영했는데도 서울 강남권과 한강 벨트의 공시가격은 20% 넘게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그야말로 천양지차입니다. 강남 3구가 평균 24.7% 오를 때 노원, 도봉, 강북 등 외곽지역은 2에서 7% 상승에 그쳤습니다. 강남권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실거래가가 급등한 반면에 외곽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공시가격 양극화가 역대급으로 벌어진 겁니다. 이 차이는 고스란히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서초구의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제곱미터는 공시가가 33%나 뛰면서 보유세가 작년에 1,800만원대에서 올해는 2,800만원대로 무려 1,000만원이나 올랐습니다. 반면 강북의 한 단지는 보유세가 고작 수만원 오르는데 그쳐서 서울 안에서도 그들만의 세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문제는 소득이 없는 5060 은퇴자들입니다. 은퇴자들에게는 이제 집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보유세보다 더 무서운 복병, 바로 건보료죠. 공시가격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점수를 매기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통보를 받자마자 은퇴자들의 건보료 고지세에는 2가지 방식의 폭탄이 배달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이 올해 18.7%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억 원 선을 넘어섰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괜찮겠지 했던 평범한 은퇴자들의 집이 이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부자의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장 큰 충격은 자녀의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죠. 현재 기준상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고 연소득이 1,000만 원만 있어도 자격이 박탈되는데 올해 서울에서만 이 기준선에 걸린 주택이 약 15만 가구 늘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득 없는 부모님들이 졸지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돼서 매달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생돈을 내게 된 겁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예외는 없습니다. 공시가격이 15억 원 넘어서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이죠. 올해 강남 3구와 성동구 등에서 공시가격이 25%에서 30%씩 폭등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월 50만 원 이상의 건보료 벼락을 맞는 은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던 노후 설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셈이죠. 평생 일궈온 집 한 채가 이제는 매달 현금을 갉아먹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던 5060 세대에게 이번 공시가 인상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지역가입자인 은퇴자의 부담 가중입니다. 1주택자인 A씨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공시가격이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뛰자 재산 점수가 급등하면서 건보료가 월 2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연금 150만 원 중에 세금과 건보료만 70만 원을 떼고 나면 남는 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푼돈뿐이죠. 집 한 채 지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수십만 원의 고정 지출이 추가되는 현실. 이제 5060에게 부동산은 자산이 아니라 매달 현금을 갉아먹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상위 1%의 부자들만 내던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중산층의 보편세가 됐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 아파트 7채 중에 한 채인 약 15%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주택이 서울에만 약 45만 가구에 달하기 때문이죠. 이제 종부세는 강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포, 성동, 용산은 물론이고 동작구와 광진구의 평범한
84제곱미터 아파트 소유자들도 이제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 성동구의 공시가격이 29%나 폭등하면서 평생 열심히 일해서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한 은퇴 가장들이 졸지에 징벌적 과세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전체 종부세 납부자 중에 1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어섰습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1주택 은퇴자들까지 부자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국가가 정한 가상의 가치 때문에 실질적인 삶의 질이 추락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기꾼도 아닌 그저 내 집 한 채에서 노후를 보내려던 5060 세대에게 종부세는 이제 가혹한 거주세가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세부담을 이기지 못한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까요? 당장 눈앞에 닥친 운명의 날은 5월 9일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6월 보유세 과세 기준일 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5060 세대의 고민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 것인가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버틸 것인가의 갈림길입니다. 실제 현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서울 송파와 강동구 등 일부 대단지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수억 원 낮은 급급매가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공포와 보유세 폭탄이라는 실질적 타격이 동시에 덮치면서 현금 흐름이 막힌 은퇴자들이 결국 백기를 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죠. 하지만 문제는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매수 심리는 얼어붙었는데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만 커지니까 시장에는 매물만 쌓이는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죠. 결국 하반기에는 버티다 못한 매물들이 폭탄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 압력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른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강행할 태세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했는데도 현실화율을 69% 수준에서 동결한 것은 고물가와 고금리에 지친 민심을 고려한 일시적인 속도 조절일 뿐입니다. 진짜 공포는 내년부터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현실화율을 다시 70% 중반대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설령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정부가 정한 현실화율 수치만으로 공시가격이 매년 5에서 10%씩 자동으로 오르는 세금 자동 인상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집값 하락기에도 세금은 오르는 역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과 내후년으로 갈수록 세 부담 우상향 곡선이 훨씬 가파라질 것으로 경고합니다. 특히 1주택 종부세 기준인 12억 원, 건보료 탈락 기준인 15억 원 선에 걸쳐있는 은퇴 세대에게 공시가격은 이제 매년 찾아오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집을 포기하라는 정부의 무언의 압박이죠. 결국 올해의 쇼크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로드맵이 90%에 도달하는 순간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는 더 이상 은퇴자가 거주할 수 없는 초고가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출구 전략을 짜지 않으면 노후의 안식처는 거대한 짐이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정부는 말합니다. 자산 가치가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는 것은 공정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거대한 설계가 숨어 있죠.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린 기형적인 구조를 깨고 그 자금을 증권이나 채권 등 금융시장으로 유도해서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자산의 재편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득 없는 5060 세대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첫째는 거주가 필연적이라면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가입 문턱이 더 높아지기 전에 평생의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금이 오르는데 연금을 신청하라는 말이 좀 당황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셔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어버리면 나중에는 주택연금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죠. 지금 가입하면 재산세 25% 감면 혜택을 챙기면서 동시에 올해 3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평생 고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은퇴 후에 내 지갑에 현금을 꽂는 것이 목표라면
주택연금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사적인 방어수단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자산 다이어트입니다. 세금과 건보료를 감당하면서 껍데기뿐인 집 한 채를 지키기보다 집 크기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통해서 남은 자금을 배당주나 금융자산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제 부동산은 수익을 주는 자산이 아니라 비용을 발생시키는 자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한 채가 노년의 안식처가 아니라 매달 나를 옥죄는 짐이 되어버린 현실. 정부의 정책은 명확하지만 변화하는 파도 앞에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노후의 현금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공시가격 쇼크와 자산 재편의 흐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 결국 정보와 자신의 결단력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